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CEO 파일 재개 뒷담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개 50대 그룹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5위 SM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SM그룹 하면 요새 이제 좀 뜨고 있는 이제 건설이 이제 중심인 그룹이죠. 대한민국의 M&A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 SM. 예, M&A로 큰 기업이죠. 네. 최근에 M&A를 가장 많이 했던 그렇죠. 기업이고 네. M&A로 또 성장하고 그리고 M&A 매물이 나올 때마다 영순위로 그런 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그룹인가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예. SM그룹입니다. SM의 뜻은 이 삼라만상. 그 앞자를 따서. 그 앞자를 따서 원래 이제 삼라라는 건설을 시작하셨는데 이 삼라 자체도 삼라만상에서 나오시다고 그러시고 그 삼라 마이다스의 약칭인지 삼라 만상의 약칭인지 모르겠는데 SM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의 SM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SM그룹을 치면 그 이수만의 SM 기업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입니다. 이수만 회장은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근데 덩치가 좀 크니까 네. 보시죠. SM그룹은 그 우오현 회장이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네, 현 회장이시죠. 예, 현 회장입니다. 1953년생이시세요. 예. 53년생이시니까 이분이 가난하셨다 그래요. 가난하셔서 60대 후반 정도. 광주 상고 3학년 때 그게 이제 1971년이 되는 거죠. 광주 분이시군요. 예. 저도 광주 상고를 다니셨는데 광주 상고 3학년 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시고 돈을 벌여야 되겠다, 학비를 벌여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양계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광주 상고 출신들이면 꽤 이렇게 좀 지능도 있고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공부도 잘했던 그렇죠. 공부를 잘했는데 돈이 없으면 상고로 가고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돈이 좀 있으면 광주 제일고를 가시고 딱 그랬죠 그 당시에. 양계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한 게 양계업으로 출발한 71년부터 78년도 양계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양계업에서 꽤 돈을 버셨다고 해요. 이때 양계업을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하림그룹의 김은국 회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하림그룹은 이제 지금도 양계업을 주축으로 하시죠. 하고 있고. 근데 하림그룹은 양계업을 주축으로 해서 나중에 하림그룹이 나오면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김은국 회장은 양계업을 해서 사료 시장 그리고 사료를 이동하는 곡물 시장 곡물을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체계를 만든 페노션까지 인수하는 이런 식의 사업 확장해가는 게 하림그룹의 특징이고 관련 업종으로. 네. 그런데 이 SM그룹은 건설업을 시작한 계기가 아주 우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지금 그렇죠. 건설업으로 네. 바뀐 거예요. 78년도에 건설업을 시작했는데 건설업을 시작한 계기는 그 당시에 그 양계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의 주택과 건물을 지으려고 업자를 맡겼는데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자가 돈을 받고 튀어서 그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어보겠다라고 해서 지었는데 짓고 팔아보니 마진율이 엄청난다는 거죠. 그 양계업보다는 건설업이 좋겠다고 해서 78년도부터 88년까지 1인 건설업자로 토대를 쌌습니다. 1인 건설. 네, 1인 건설업자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인 건설업자라는 것은 땅을 보고 건물을 지어서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식. 네. 양계업은 접고. 그렇죠. 양계업은 접고. 78년도, 88년도 한 10년간을 해서 88년도에 삼라건설을 설립합니다. SM이 네. 출범을 하는 거네요. 88년도부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권 시절이죠? 그게 87년에 이제 노태우 그렇죠. 정권이 이제 그렇죠. 중기구 선언을 하고 88년 올림픽 때 노태우 정권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주택 200만 원 건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주택들 많이 지었죠. 네. 이걸로 떼돈을 봅니다. 그렇군요. 예. 타이밍이 어디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92년도에 삼라건설을 재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4년간 한번 그 부침이 있었죠. 네. 두 번 사실은 망한 거죠. 이 건설업 시작할 때 돈을 떼었기 때문에 사회당일 때 한번 부침이 있었고 이때 한 부침이 있었고 망했는데
제일 처음에 인수한 기업이 우방산업입니다. 우방이라 하면 원래 대구 기업이죠. 예. 대구 기업이고 주택 200만 원 건설에 가장 혜택을 수혜를 본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우방과 청구라는 기업입니다. 예. 대구 중심의 기업이죠. 일단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출신 쪽이시니까. 근데 이 우방산업을 인수합니다. 우방산업의 전신 이름은 진덕산업입니다. 진덕산업. 그래서 SM그룹의 본사로 쓰다시피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은 당산역에 가시면 당산역을 지나자마자 그 뒤쪽 골목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이름이 진덕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우방의 대한해운이라든지 다 거기 건물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 우방산업 인수할 때 원래 기업이 진덕산업, 그 우방산업을 인수하는데 우방산업도 제 생각에는 주택 200만 원 건설 시절에 가장 떴던 기업인 우방산업을 인수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도가 나서 인수를 하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우방산업이 몰락을 하죠. 그걸 인수합니다. 특징은 이때부터 2003년도부터 20여 개를 인수를 하는데 대부분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되살리고 또 순환 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사고 하는 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그러니까 인수도 이제 20여 개도 대부분 건설 회사들. 건설 회사와 지금 SM그룹은 크게 세 섹터가 있어요. 건설업 하나, 그 다음에 제조, 남선 알루미늄을 시작하는 제조업 하나, 그리고 그 서비스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섹터인데 이때 인수를 하면서 7년도에 SM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사를 인수하죠. 대한해운을 인수하고 2017년도에 5조 원이 넘어서면서 대기업 집단 지정에 하는데 이 당시에 재밌는 거는 2017년에는 박근혜 정권 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뭘 지정했냐면은 순환 출자 금지를 법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체 순환 출자 고리의 60%인 148개를 SM그룹이 가졌습니다. 지금은 7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자마자 요 3년 동안 2년 동안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합병하고 이 과정을 지금 SM그룹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48개가 전체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고리 60%를 차지한 한 그룹이. 그러니까 요 2004년도부터 17년까지 어떻게 인수 합병을 했는지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매물이 있다면 B, C, D 여러 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나눠서 인수하고 또 순환 출자고리를 만드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출자고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재정 구조가 일약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출자고리의 또 단점은 한 기업이 몰락하면 자동 몰락하는 뭐 이런 가지 취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로 줄었고. 그래서 실제 보면 17년에 이제 대기업 집단에 들어서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SM그룹이 7조로 46이었어요. 호방건설이 7이었죠. 그러다가 1년 만에 37조 뛰어오릅니다. 8.6조. 그러니까 1.6조가 자산이 더 커져요. 이게 이때 인수 M&A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셀트리온보다 더 커졌죠. 양심에도. 그리고 또 인수합병을 하면서 18년에 또 인수합병을 4만 개라는 몇 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산 규모가 9.8조. 이게 10조 원이 넘어서면 10조 원이 넘어서면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SM그룹이 인수했던 방식으로 인수를 못해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출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SM그룹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합병, 순환출자 해소. 아마 예상컨대 내년에 10조까지 늘어나기 전에 아마 이제 7개의 그룹 다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자, M&A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렇죠. SM그룹을 볼 때는 M&A의 영역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에 법정관리 중이었던 우방산업을 인수합니다. 건설업이죠. 357억 인수를 하고 2006년도에 남선알루미늄을 인수합니다.
일단 우카웃이셨죠. 이 감산 알루미늄은 그러니까 건자재 업체는 아니고 보니까 자동차 사업 관련 자동차 사업 사업인가요? 관련입니다. 그래서 요 남산알루미늄을 인수하면서 벡셀이라는 자동차 배터리 회사를 같이 나중에 인수합니다. 예. 자동차 제조업도 그래서 남산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라는 한 축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남모직 쪽에 유리 건설사 쪽만 인수합니다. 건설업이죠. 그리고 그 케미칼 쪽도 하나 인수합니다. 화학성분 쪽에. 그래서 남산알루미늄과 TK 케미칼을 중심으로 건설업 섹터를 하나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방 산업부터 우방까지 인수하고 극동건설 인수하고요. 합수합병하죠. 그리고 13년도에 대한해운을 인수합니다. 이게 아주 규모를 엄청나게 키운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가문의 성우종합건설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동아건설 산업까지 인수하고 태일까지 인수하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4년부터 18년까지 인수한 기술을 다 리스트를 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각 당시에 법정관리 안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M&A는 대기업들이 두 섹터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사업이나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원래는 이제 M&A의 주 목적인데 이 SN그룹의 특징은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된 기업들만 인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기업을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싸기 때문에 일단 그런가요? 싼 거죠. 예. 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 의심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만만치 않은 기업들입니다. 경남모직이라든지 남선알륨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규모가 크죠. 그렇죠. 많이 그리고 알려진 성우종합건설이라든지 경남 기업 굉장히 알려진 기업, 오래된 기업, 큰 기업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면 보통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 인수합병할 때 여러 가지 그 입김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규모의 기업들 인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의원 회장의 특징은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 경제사절단 단골입니다. MB 정부 말기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경제사절단 한 번도 빠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우의원 회장 통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설업,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대표 기업들이 가는데 네. 건설 업종에서는 이제 SM그룹 우회장. 그러니까 지금 업종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의원 회장은 대통령 사절단에 거의 단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M&A를 하는 그런 것도 의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권하게 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SM그룹의 지분 구조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M&A를 하다 보니까 예.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14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복잡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컴퓨터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이게 지금 이제 줄어든 후에 이게 2019년 2월 기준이에요. 올해 2월.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한 번 최근에 또 계속 M&A를 합병을 하기 때문에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우선 우의원 회장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는 이 삼나라는 기업과 삼나 마이다스 이게 100%죠. 이게 61%를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신광이라는 이게 SM홀딩스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를 가지고 있는 요 세 개의 기업이 우선 그 핵심 계열로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배하냐면 보시면 이 남선알루미늄과 SM 통해서 우방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우방을 통해서 관련 건설 계열사를 일단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우방이 다시 TK 케미칼을 지배함으로써 이 TK 케미칼은 주 3나가 33%, 우방이 15%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전체 50%가 넘으니까 핵심이겠죠. 이 두 개를 통해서 K홀딩스와 대한해운까지 지배하는 이렇게 한 고리가 연결되는 하나의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신광 SM홀딩스와 합병한 요 신광을 통해서 서비스업 계열 SM하이플러스라는 이쪽 계열의 서비스업 계통을 또 지배를 하고요. 그다음 남선알루미늄이나 요 제조업을 통해서 관련 우방이나 백셀 같은 거를 같이 지배하는. 네. 근데 남선알루미늄 인수를 했는데 4%밖에 인수를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남선알루미늄이 하이플러스가 18%를 지배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순환출자가 되고 예, 있는 순환출자가 계열사들이 인수를 해서 되고 있죠. 4%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7%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나가 7%, 하이플러스가 18%, 직접 4%. 그렇군요. 네. 이번에 남선알루미늄 지분을 지난달에 한 2.5%를 팔았습니다. 어느 분 지분? 그 오현 회장님 자기 그래요? 본인 지분을. 그래서 현재는 개인 지분 적은데 현금을 만들었어요. 109억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SM그룹은 계속 그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본 우카고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적자투성의 기업들을. 그리고 그러면서 현재 순환출자 고리법에 의하면 2년 안에 다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남은 순환출자 거리도 올해 안에 다 해결. 아마 법적으로 해소해야 될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 측에 압박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두 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선알루미늄 지분을 팔아서 1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이제 준비한 이유가 뭐 있나요? 또 더 투자할 게 있나요? 또 요 그룹의 특징은 그 지주회사가 3개가 있어요. 예. 그 지금 그룹 내에. 근데 실제로는 54개 계열사 중에서 지주회사에 박혀 있는 계열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생명과학, 이건 딸 3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들 우기원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기업도 아들이 100%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그 김용건 승계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배를 좀 회피하고 있어서 이게 완벽한 모습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SM그룹의 최근 매출액 추이를 좀 한번 볼까요? 지금 17년도에 이제 4조 7천억을 했고, 그룹 전체 매출을 18년도에 작년도에 5조 3천억을 했습니다. 주 탑3 기업이 SM상승과 대한해운과 TK케미칼입니다. 한 1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세계 기업을. 그러니까 건설이 주력 업종이 아니네요. 현재는 아닙니다. 이게 그 법정관리회사들 인수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건설업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SM상승은 원래 적자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요즘 상승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합병 뭐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계열사도 10%가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수를 했는데 캐시플로우나 캐시카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5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매출은 추이는 좋은데, 그죠?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많이 줄었고, 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아마 이게 희석될 수 있어요. 합병하고 뭐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 희석될 수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려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 네. SM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재계 35위죠. SM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